그 신성장 원철 기술과 국가 전략 기술에 있어서는 이제 일반 기술보다 세액 공제율을 우대하고 있고요. 시설 투자 세액 공제는 23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임시 시작 세액 공제로 이 부분 빨갛게 표시된 부분 뭐 3%, 7%, 12% 뭐 이런 식으로 상향해서 적용을 했고, 그리고 국가 전략 기술 사업화기 시설 부분은 15%, 25%인데 24년에 특례가, 그러니까 칫솔법하고 같이 일몰 종료될 예정인데 어느 정도 연장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동향으로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은 대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올렸다가 살짝 내려갔고, 아시아 경쟁국들은 뭐 중국, 대만, 싱가포르, 뭐 홍콩 이런 쪽도 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개편 동향 보시면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내렸고요. 영국 부분이 이제 약간 올렸던 부분이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영국은 재정 적자 누적이 상당했었고 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법인세율을 23년에 불가피하게 인상했는데, 대기업의 세액공제율 13%에서 20%로 눌리면서 기업 경쟁력은 어느 정도 이렇게 평균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그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동향으로 반도체 요즘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 주요국은 대부분 지원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 투자 세액 공제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 기술 그 부분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미국하고 대만, 미국은 칠수법이고 대만은 25% 이렇게 하고 있고, 일본도 전략 분야 이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라고 해서 올해 20%로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대기업의 경우는 15%인데요. 중과금까지 해봤자 19% 이렇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부족한 K칩스법 24년 일몰 예정이라서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일본, 대만 모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글로벌 최저한세 때문에 보조금이 어느 정도의 대세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흐름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조금 전혀 없이 세액공제만으로 생색을 내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법인세제 부분은 상당히 낮고요. 38개국 중에 34위 최하위권이고 16년 22위에서 22년 34위까지 12계단 하락했습니다. 이 장은 이제 개선 방향과 필요성인데요. 이 높은 법인세 부담은 이제 기업 경영 활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기업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는 법인세 부담 완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각종 뭐 연구를 저희 쪽에 한 게 있는데, 뭐 1%를 인하하면 설비 투자나 실업률, 법인세수 뭐 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2009년에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도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해외 투자나 뭐 해외 이탈 방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법인세 부담 완화를 해야지 기업의 국내 투자 유인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본의 해외 이탈도 방지될 수 있을 거고 봅니다. 에이트커니에서 23년에 기업 설문했을 때 조세 부담이 3위에 이르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설비 투자, 해외 직접 투자 추이를 보면 국내 기업 투자는 감소했고 해외 투자가 확대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때 단위세율도 전환하고 최우세를 인하했을 때 해외 투자가 줄고 유통기업도 상당히 증가했던.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대중 그 투자 자금이 많이 이탈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같은 기간에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린필드 투자가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감소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아시아 어느 곳인가는 흘러갈 텐데 그게 우리나라는 아니었다 이런 그 결과를 낼 수 있었고, 어떤 대책이든 투자 매력도 제고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서 보조금 경쟁을 펼쳤고, 공급망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강국 지위가 위협받고 있는데, 세계 각국은 이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고, 미국, 일본 모두 상당한 보조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64억 달러를 받는 등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고요. 보조금 없이 그냥 세액공제만 하고 있고, 세액공제도 일몰 예정이다. 뭐 정부와 국회 모두 반도체 산업정을 약속했지만 총선 결과 약간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반도체와 AI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는데, 그리고 반도체 경쟁은 뭐 산업전쟁이자 우리나라의 국가 총력전인데,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R&D 지원이 확대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법인세 부담률도 삼성하고 SK가 인텔하고 TSMC보다 상당히 높고요. 해외 기업 순투자액도 지금 미국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설비 투자 증감률은 상당히 낮게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개선 건의인데요. 첫 번째는 법인세율 추가 인하를 해달라. 그리고 과표 구간을 하단계인 국가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감세율을 유지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빠르게 과세표준 구간을 좀 줄이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을 하자. 이제 R&D 및 시설투자 세액 지원 확대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보면, 기업 규모별 R&D 세액 공제율 격차가 과도하고요. 뭐 중소기업은 R&D의 25%지만 대기업은 0에서 2% 이렇게 최대 한도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R&D 세액 공제율 축소가 계속되기 때문에 22년 기준에 키스텝에서 보면 대기업 R&D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대기업의 R&D 요인이 위축이 되고, 또 민간 전체 R&D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 주요 선진국들에 대해서 대기업을 비교하면
비교하면 뭐 프랑스나 미국, 영국, 일본보다도 R&D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D는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리스크가 큰 사업인데 단순히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지원 수준의 지자친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렇게 세제 지원 격차가 과도하면 상속세랑 비슷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기업상속공제를 중소 중견에게만 하면 대기업으로 성장할 유인을 뺏는 거고요. 그래서 해외 주요국들은 기업 규모 구분 없이 균등하게 R&D를 지원하거나 차등하더라도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술을 한정하는 것 자체가 신성장 원천이냐 국가 전략이냐 그 순간에 지원을 할 필요는 있지만 어느 업종이 발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설투자 세액공제도 임투하고 국가전략기술 부분 우대로 공제율을 확대했었지만 이게 다 한시적 도입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세액공제 기간을 한정하면 설비투자 같은 경우엔 자본 투입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걸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잠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요. 그 계획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걸 최소한 뭐 몇 년을 해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이제 국가전략기술 부분이 일몰 예정인데요. 뭐 정말 일몰 된다면 시대착오적 정책이 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보조금도 당연히 지급돼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세제 지원은 상당히 그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고 이 세제 혜택이 뭐 일몰된다면 당연히 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어느 부분이 그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이나 산업이 될 수 모르기 때문에 일반 부분에 있어서도 이 대기업 기준으로 정률의 공제율을 좀 해주자 10%를 확대해서 두 번째는 그 신성장 원천과 국가 전략 기술을 원칙 배제 예외 허용보다는 원칙 허용하고 나중에 심사를 받든 아니면 예외를 뭐 배제하든 넓게 허용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리고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한번 도입했다면 최소한 3년 정도로 연장을 하고 아니면 그 확대 공제율을 확대를 해서 시설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국가전략기술과 시설투자세액공제는 당연히 일몰 연장이 돼야 되고 아니면 그냥 확실하게 일몰 한과시켜주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번은 이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인데요. 이게 대기업이 투자나 임금 증가, 기업 간 상생 지출 사용하지 않고 유관소득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업 투자나 임금 증가를 촉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통계에서 다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처음에는 이게 제도가 도입될 때 배당 부분이 제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당을 하면은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그 배당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배당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게 좀 힘들지 않느냐. 환류 항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냥 25년에 깨끗하게 일몰 종료하거나 아니면 제도 유지 시에는 이것을 배당의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포함해서 불합리한 세부담을 좀 완화해주자. 세수 추이를 보시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도를 도입할 때 뭐 상생을 하자. 이런 제도 추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세수만 늘어나고 있는 이 표를 보시면 현행 입금 불산율이라고 종전 지주에서 입금 불산율이 있는데요. 이 빨간 부분을 보시면 크게 10%에서 50%포인트까지 하락을 합니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 요인이 감소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줘서 투자 배당금 재원이 감소를 하면 회사도 안 좋아지고 배당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주주 피해도 우려되고 세부담 급격하게 상승할 거고요. 지주회사의 그 법 개정 이전 취득 주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부치기 유예 기간을 23년에서 26년 정도로 연장해주는 이런 좀 제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